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거는 여기서 더 나갈 거예요. 물건은요, 자, 이제부터 집중을 해야 돼요.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이 아닌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물건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둘 다 물건이에요. 물건에서 지금 가지가 쳐졌죠? 가지 치는 거를 보면서 항상 뿌리를 잃으면 안 돼요. 자, 그럼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건은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점유권과 그리고 본권으로 나눠집니다. 점유할 수 있는 권리겠죠, 점유권은.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본권이 있어요. 자, 본권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바로 소유권과 그 다음에는 제한 물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소유권도 물권이죠?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죠. 왜? 물권에서 가지쳐서 지금 왔잖아요. 그럼 물권인 거예요. 제한 물권, 불권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소유권은 세 가지의 권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맞나요?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내가 사용할 수 있죠. 내가 월세 전세 줄 수 있죠. 그럼 수익할 수 있다는 소리죠. 처분할 수 있죠.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권능이 있다. 사용, 수익, 처분. 그런데 제한 물권이 뭐냐? 자, 여기서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굉장히 쉬워요. 소유권의 이 세 가지 권능 중에서 일정한 권능을 가지고 오는 걸 제한 물권이라고 해요. 오케이? 빼앗아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나눠지나 볼까요? 제한 물권을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용익 물권과 그리고 담보 물권으로 나눠져요. 담보 물권은 우리가 처분 물권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럼 용익 물권은 뭐가 있느냐? 그 전에 이것도 개념 잡고 가자. 용익 물권은요, 소유권자의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요, 담보 물권은요, 이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사실인지? 용익 물권은요, 순서를 어떻게 정해서 알려드릴까? 좋게. 지상권과 지역권과 그리고 전세권,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담보 물권에는요, 유치권과 질권과 그리고 저당권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 봐보세요. 용익 물권 뭐라고 그랬어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제한한다고 그랬죠. 진짜 해볼까요? 지상권은요, 지상권의 지자는 땅지자다? 땅지. 그러면은 이건 뭐겠어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뭔가 그런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이제 앞에 계신 분이 여기 있는 땅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땅이 아니야. 근데 여기다 건물을 짓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다가구 없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월세를 주면 너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상권이 너무 좋아. 옆에 삼성이 막 들어와 있고 임대수익이 보장되어 있어. 근데 내 땅이 아니야. 근데 그걸 꼭 이용해야 되겠어. 이랬을 때 그 땅 주인에 찾아가서 지상권 좀 설정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을 합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할 때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다른 걸 설정할 수도 있는데 지상권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제 물권으로 설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역권 한번 볼까요? 지역권은요, 똑같이 땅이 지자예요. 근데 지역권, 이것도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땅지자라고 했죠?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A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살아요. 그리고 옆에 B의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B도 여기다 건물을 짓고 살아요, 이렇게. 그런데 길이 어디 있냐면, 길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길. 오케이? 최대한 법률 용어를 안 쓸게요, 길. 왜냐면 지금 기초 단계니까. 그러면은 A가 여기다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데
길까지 나오려면은 이 땅을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남의 땅이잖아요. 이랬을 때 지역권은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이 길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보세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맞나요? 지상권. 남의 소유권자의 처분은 할 수 없지만 그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맞나요? 지상권? 예. 그래서 용익물권은 사용 수익의 권능을 빼앗아 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전세권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해요? 전세권.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했어요.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러면은 소유권자의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비소유권자 건물을 처분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가?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권능은 못 갖고 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혹시 어렵나요? 개념은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자, 담보물권은요. 저당권부터 설명드릴게요. 처분 권능을 제한한다 그랬죠. 저당권이 뭐죠? 우리가 흔히 은행 가고요, 아파트 살 때 담보대출 받죠. 그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거래요. 돈을 쓰라고 빌려주는 계약. 그걸 하고 나서 저당권 설정을 해요. 이건 말 그대로 그 물건,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담보로 잡고 나중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바로 저당권은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돈을 안 갚았을 때 그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온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담보물권은 처분 권능을 갖고 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질권 같은 경우에는 뭐 전당포를 예를 들면 좋은데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 것이고, 유치권. 유치권 설명 드려야 돼요. 유치권은 물권이에요. 맞나요? 뿌리를 봐보세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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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물권이에요, 제권이에요. 물권이죠.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유치권은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땅이 있어요. 이 땅 위에다가 땅 주인이 건물 좀 지어달라고 건축업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줄 테니까 건물 지어달라고 하겠죠? 근데 건물을 다 지었는데 이 땅 주인이 갑자기 재무 상태가 악화되면서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돈을 줘야 돼요? 공사대금 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건축업자가 자기가 지은 건물을 쇠사슬처럼 깡깡 묶어가지고 아무도 이용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어요. 물권은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치권 물권이잖아요. 대항력 있어요. 배타성 있어요. 맞나요? 절대권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은 말 그대로 처분의 제약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돈 받을 때까지 내가 마음대로 꽁꽁 묶고 있으니까 처분을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소유권자가. 그러니까 처분 권능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보세요. 유치권은요, 등기를 안 한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물권은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배타성의 절대권의 대항력도 있고 양도성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강력한 권리 때문에 반드시 제3자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등기를 해서 알려줘야 돼요. 등기를 안 하면 물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는데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기초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집중하라고 그랬던 게, 권리는요, 권리의 발생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권리의 발생. 이때 법률, 행위로 인해서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법률 행위는 뭐예요? 계약이에요. 계약. 사인과 사인끼리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을 때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함으로써 누군가한테 권리가 있고 또 누군가한테 의무가 생겨요. 뭐 돈 빌려주는 계약을 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오케이? 그런데요, 규정은요,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일정한 법률적으로 정해놓은 요건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들었죠?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빨간불이, 주황불이 들어오면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걸 못 보고 빨간불이 땐 초록불 들어왔겠죠,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에 지나간 사람은 박은 거예요. 그때 횡단보도에서 박은 사람은
다치는 사람은 자동으로 권리가 생겨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때 계약한 적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때는 일정한 요건, 민법상의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권리의 발생,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내 예치권도 마찬가지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권리가 생깁니다. 삥삥 돌아,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예를 들면서 삥삥 도는 거예요.